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겪은 조용하지만 깊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랑은 늘 반짝이죠. 하지만 어떤 순간 그 반짝임이 눈부심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현실이 그 사랑을 조금씩 갉아먹을 때 그 남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날 백화점 조명이 너무 밝았어요. 반짝이는 반지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반지를 밀어줬죠. 그녀는 그 반지를 보고 웃었어요. 요즘 신부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직원이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렸어요. 반지가 너무 반짝여서 눈이 시릴 정도였거든요. 그때 이상했어요. 사랑이 반짝임과 비슷한 건지 아니면 그 반짝임 때문에 사랑이 흐려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단말기에서 삑하는 소리가 났고 영수증이 손끝으로 미끄러졌죠. 그때 묘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첫 번째 신호였어요. 사랑이 아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던 신호요. 드레스샵에서는 하루 종일 거울만 봤어요. 그녀는 드레스를 입을 때마다 제 눈을 바라봤어요. 예쁘냐고 물었죠. 저는 괜찮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공허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행복해야 하는데 자꾸 피로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사랑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이미 견디는 사랑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집은 남자가 해야죠. 제 아버지는 조용히 반박했어요. 요즘은 반반이죠. 둘 사이에 웃음이 흘렀지만 그건 예의였어요. 진짜 웃음이 아니었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괜히 숨이 막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체면과 마주할 때 얼마나 작아지는지를요. 며칠 후 카페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대출 좀 받았어. 2천.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공동명의로 하자고? 라고 물었죠. 그녀는 그래야 같이 책임지잖아. 라고 말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 무언가가 같이 식는 느낌이었어요. 괜히 불안했습니다. 사랑이 점점 현실 속 계산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말했죠. 그건 부모님이랑 상의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균열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그 집은 상식이 없어. 라고 했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랑이 아닌 판단 속에 내가 끼어 있었다는 걸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건 동의가 아니라 포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고 연인이 아니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는 웃음이 넘쳤어요. 상사가 제게 잔을 내밀며 말했죠. 결혼하면 끝이야. 인생 끝장이지.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은 시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비웃는다는 걸요. 괜히 작아졌어요. 그 밤 저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체념이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은 냉기가 돌았어요. 서류가 눈앞에 쌓였고 중개인은 서명을 재촉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그냥 하자. 다들 이렇게 해. 저는 숫자를 바라봤어요. 금리, 월 상환액, 적힌 숫자들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그때 이상하게도 싸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큰 금이 간 걸 알았어요. 폭우가 내리던 밤, 차 안에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넌 늘 계산해. 사랑이 아니라 통장이야. 저는 참으려 했지만 말이 튀어나왔어요. 넌 늘 남이랑 비교하잖아.
비가 차창을 때렸고 시야가 번져갔어요. 결국 저는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녀가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가 얼굴을 덮쳤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때리고 있었다는 걸요. 차 바닥에 반지 케이스가 굴러가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며칠 뒤 양가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죠.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죠. 한마디라도 해줘. 그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속으로만 미안하다는 말을 삼켰죠. 주위 공기가 얼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제 안에는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가 남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어요. 조용했어요. 저는 반지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녀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흔들렸어요. 치사하다. 결국 계산이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반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빛이 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눈물이 아니라 침묵으로 오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방은 조용했어요. 탁자 위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딸깍 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케이스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순간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사랑을 지키려 애썼던 게 아니라 두려움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며칠 후 거리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커플을 봤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미소가 났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남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상처가 아니라 내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랑을 지키려 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어요. 사랑은 끝났지만 배움은 남았습니다.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나를 깨웠어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별도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놓아야 할지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조용히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음 사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